안녕하세요. PNB 마케팅의 김하성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 광고주님들이 많이 묻는 좋은 대행사를 만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을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은 대행사하고 나쁜 대행사는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궁합이 맞는 대행사, 그 다음에 A 담당자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내 스타일하고 잘 맞춰갈 수 있는 곳, 그리고 프로세스가 여러가지 체계화돼 있어서 광고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때 보고하고 수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반영하고, 이런 과정을 어떤 과정이라고 하냐면, 온라인 광고 대행사의 마케터는 의사라고 합니다. 의사. 왜 의사라고 하냐면, 의사가 진단하고 판단하고 처방을 내리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은 마케터이고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냐, 내하고 궁합이 맞냐 틀리냐 라는 부분을 보려면 대행사를 많이 만나셔야 돼요. 많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회사를 여러 가지 좀 보셔야 되고요.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대표이사는 어떤지, 담당자는 어떤지, 그 다음에 회사가 우리하고 맞는지 틀리는지는 첫 번째는 광고주가 그 부분을 판단하는 거죠. 물론 대행사도 판단을 합니다. 이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 외적인 업무를 하시면 저희가 그 분야에 잘 하시는 업체를 소개시켜 드려요. 이유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원래 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드리는데, 대부분의 회사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회사는 아니고요, 많은 회사들이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재하청을 주죠. 재하청을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금액이 적어들기 때문에 서비스 폭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만나라. 그래서 만나서 이건 좀 미신일 수도 있는데, 좀 궁합이 맞는다는 거는 죽이 잘 맞는 거하고 파장이 좀 괜찮은 파장이 있어요. 괜찮은 파장. 둥둥둥둥둥둥둥. 그래서 같은 상품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못 다루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는 분류법은, 첫 번째는 회사를 많이 방문하셔라. 두 번째는 그 회사의 대표를 좀 보셔라. 어떤 사람인지, 평판은 어떤지 좀 보는 거. 세 번째는 그 회사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라. 그래서 어떤 거를 많이 했고, 어떤 부분을 많이 했고, 어떤 부분이 전문이고 하는 부분. 세 번째는 내 담당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담당자가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담당자가 하지만 윗단들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관련된 거를 컨트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라, 이런 얘기고요. 다른 부분은 또 그 회사가 있는 지역도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강남이나 구로 같은 데에서 생존하면서 살아남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힘들어요. 규모를 유지해 가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버틸 수 있는가, 이 회사가 이런 공간을 내서 이렇게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계속 물어보시고 그 부분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광고주님, 특히 오프라인에 계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전화를 와서 하시는 영업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99%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렇게 상거래를 하는데 전화로만 하는 것도 웃기고요. 대부분 계약서를 안 쓰십니다. 좋은 대행사일수록 계약서라든지 그런 그 단계가 꼼꼼합니다. 계산서 발급까지.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뭐 카톡이나 뭐 이메일 같은 걸로 대충 던져놓고 이렇게 해드릴게요 해요. 근데 그렇게 해드린다는 게 광고주들이 생각하는 그런 작업하고 대행사가 면피용으로 던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전화를 와서 하는 미팅, 그 전화를 와서 하는 광고 대행은 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한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차라리 블로그라든지 여러가지 SNS 툴을 조금씩 더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조금씩 자기가 쓰거나 그 가족들이 누군가 쓰거나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안 쓰고 그냥 내가 돈 들이고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식당분들이 많이 하는 비즈니스 중에 뭐가 있습니까?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바이럴 마케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이 계속 뭐 흔한 얘기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이버가 바이럴 회사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여러가지 로직을 다시 분석해서 다시 갈 수는 있지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새롭게 하는 로직도 문제지만 그 로직을 깨기 위한 법칙 부분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례로 뭐가 있냐면 바이럴 마케팅 회사에서 한 IP를 다중으로 이용하기 싶어 하는 거를 뭐냐면 VPN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꽂아 놓으면 그 할 때마다 바꿔줘요. 근데 그거를 네이버가 모를까요? 알까요? 알고 있습니다. 안 막고 있을 뿐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핸드폰으로 비행기 모드라든지 테더링으로 연결해 가지고 비행기 모드라든지 껐다 키면 새로운 IP가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의 특성인데요. 그것도 알 수 있을까요? 모를 수 있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적절히 조절하는 거예요. 너무 없으면 허전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업체들은 그러니까 좀 사라져 가고 그 공간을 다른 소비자들이 치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업체분들도 자기 블로그에 포스팅이라든지 SNS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야 됩니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은 그거를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곳이 없나라고 보는데 그때 전화가 오는 거죠. 사장님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 핵심 키워드 아니면 이런 서브 키워드 하는 거에 대해서 연간 돈 얼마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서브 키워드, 핵심 키워드가 여러분들 그런 걸 잘 몰라요. 월간 조회수라든지 뭐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이 키워드를 통해서 상위 노출이 됐을 때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 돈을 줍니다. 그래서 전화를 와서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어요. 없다고는 얘기 못합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아서 혹했다 그러면 그 친구 불러놓고 그 친구가 다니는 회사도 보고 뒷단계까지는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전화로 전화 주는 곳은 진짜 그 입안의 혀처럼 굴어요. 제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입안의 혀처럼 굴어요. 어떻게 해요? 입안의 혀처럼. 그래서 전화만 받고 막 잘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다 될 것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다시 얘기 들어오면 좋은 대행사라는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대행사가 가진 역사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대행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 마케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은 거의 다 똑같아요.
네이버 광고를 한다, 키워드 광고를 한다, 뭘 한다 부분은 똑같아요. 거의 세팅은 똑같아요. 그러면 차이는 뭐냐? 신경을 더 쓰냐 안 쓰냐. 신경을 더 쓰고 키워드를 조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조절하냐면 첫 번째는 시간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가 밤에 많이 보인다, 새벽에 보인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조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적은 금액으로 더 많이 하고, 그러면 그 서로 경쟁하는 핵심 키워드가 그거를 이제 클릭 퍼 코스트라고 하는 CPC 광고 상품이 있는데, 이 CPC가 정확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 CPC가 곧 전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로고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석을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냥 광고주님 100만원 했는데 어떻습니다 라고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써봤더니 이렇게 나오고, 이런 부분이 나오고, 이런 키워드는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계속 키워나가줘야죠. 그러려고 하면 단순히 말이 아니,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의미 있게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팅하고 운영하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계속 체크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광고주님들이 조금 이제 서운해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소형 광고주나 중소형 광고주 같은 경우는 광고 대행사들이 신경을 안 써요. 왜 안 쓰냐? 대부분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은 100만원 정도 하면, 100만원 키워드 광고 정도 진행하면 이제 보통 이제 뭐 키워드 광고 회사마다 다른데 5%에서 한 15% 정도 받아요. 근데 대부분 회사들이 보통 얼마 받냐면 한 7% 정도 받아요. 수수료 100만원짜리 하면 7만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세팅하고 등등등등등 하고 여기 들어가는 품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7만원 이상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계륵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P&B 마케팅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저런 부분으로 해서 테스트 광고는 테스트 광고니까 그렇게 진행해 가면서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하자고 해요. 저희는 테스트 광고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이거를 광고주가 원하는 상품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게 온라인 광고 마케터, 온라인 광고 마케팅 회사의 그림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걸 진행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냐면 팟빵 광고를 많이 하는데, 팟빵은 브랜드 키워드에 대한 조회수를 많이, 그러니까 검색을 많이 하게끔 만들고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전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광고를 통해서 이슈를 만들고, 사람들이 그 이슈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검색을 통해서 검색 엔진에서 SNS 마케팅을 사람들이 보면서 구매 결정을 내리는 홈페이지까지 가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광고 대행사는 기초가 강한 회사라고 봐요. 기초. 근데 대행사들은 기초가 아니라 결과를 원해요. 근데 저희도 보면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결과를 원하세요. 결과를. 근데 대부분의 광고주들이 자기가 홈페이지도 좀 없어요. 홈페이지가 없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없다는 얘기는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광고용 페이지도 없다는 얘기인데 광고용 페이지의 효율도 몰라요. 그러니까 효율이, 저희가 이제 ROI라고 인풋 대비 아웃풋에 대한 비율에 대한 그 부분이 있는데 1%가 기본이에요, 광고에.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 광고를 해서 10,000명이 클릭을 했어요. 10,000명이 클릭이 광고용 페이지에 세팅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1%의 전환율이라고 하면은 10,000명의 1%면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이 문의를 하거나 구매를 하거나 했다는 얘기예요. 괜찮은 데이터죠. 하지만 대부분의 광고, 처음 광고하시는 광고주님은 0.1% 정도로 가요. 100만원을 진행해도 10명밖에 안 팔리는 거예요. 그것도 안 팔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0.1부터 중요한 건 대행사들이 그 전환율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0.1부터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관리하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게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광고주한테 이런 부분하고 이렇게 더 완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광고주님 먼저 광고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대부분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 아닙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진행을 좀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행을 했다가 전체적인 데이터가 낮아지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죠. 광고주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할 땐 급해서 했는데 나중에 하면은 전환율이 낮잖아요. 그럼 왜 전환율이 낮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느냐라고 하면, 전환율이 낮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바꾸자고 얘기를 하면 그때 하는 얘기가 그러세요. 그럼 대행사 너희가 좀 바꿔줘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광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광고주님이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럼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근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광고주님이 비용이 왜 들어가? 대행사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닙니다. 광고주님이 원래 세팅을 해서 최적의 페이지를 줘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최적의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 같은 경우는 광고주님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대행사가 모든 걸 다 해준다? 자, 키워드 광고 하시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7%면은 7만원 받잖아요. 100만원 진행해서. 근데 저희가 7만원 가지고 디자이너하고 진행을 하면, 작업을 하고 기획자가 작업하고 마케터가 담당을 해요. 그러면 그거만 바꾸는데 보통 한 10일? 2주 정도 걸립니다. 안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지를 하는데, 광고주님들이 그렇게 해라고 했을 때 그 부분까지도 짚어주는데 계속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힘든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광고주님 입장도 이해하지만 그 부분을 얘기하면 광고주님이 그러니까 광고 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좀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돌아서시는 광고주님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30-40%는 또 나가세요. 그래서 다른 데 막 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기억이 나셨는지 또 와요. 그래서 또 진행하자고 하세요. 뭐 철학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기초가 튼튼한 거는 홈페이지나 광고 페이지에 대한 분석이나 효율 좀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게 있고, 그 효율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홈페이지, 쇼핑몰, 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좀 전체적인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냐. 0.1%가 1%에서 2%까지 가는 시간, 그렇게 올려주는 거, 전환율이 5% 정도 된다 그러면 대박이거든요. 근데 그거부터 해야 돼요, 사실. 근데 광고주님이 그거를 결정 안 하고 광고 상품을 진행하시면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 그래서 광고주님이 그러죠. 옆에는 가면은 다 해준다는데 너는 뭐, 계속 얘기하지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세팅도 똑같아요. 운영도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더 신경 쓰고 더 체크해 주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자, 더 많이 할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광고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좋은 광고 대행사를 픽업하는 그런 부분,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많이 만나볼 것, 회사를 가볼 것, 오프라인을 할 것, 전화를 받아서 진행을 하지 말 것, 계약서를 꼼꼼히 쓸 것, 그 다음에 대표를 볼 것, 회사의 역사를 볼 것, 마케터를 볼 것.
그 다음에 테스트 광고 진행 비용을 할 것. 10번째는 광고주님의 랜딩 페이지나 광고 소재는 광고주님이 먼저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제일 좋습니다. 그걸 대행사한테 미루시면 대행사가 정말 월 한 번 진행하실 때 뭐라고 그러죠? 그 비용을 버짓이라고 하죠. 근데 그 비용이 뭐 몇천 단위가 아니면 그렇게 못 해줘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키워드 100만원 하고 하니까 다 해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광고를 만드는 거요, 좋은 광고 대행사를 만나는 거는 사실 광고주의 역량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광고주가 좋은 광고 대행사를 만나고, 좋은 광고주와 좋은 광고 대행사가 좋은 광고를 만들고, 여기서 말하는 좋은 광고란 거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광고를 좋은 광고라고 합니다. 자,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으니까 마지막 부분은 꼭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대행사를 선택을 하기 전에 정말로 다른 곳에 물어보세요. 이 회사 어떠냐, 이 사람 어떠냐 물어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준이 쓰겠죠. 그래서 오프라인 대행사를 많이 만나시면서 정말 좋은 회사를 많이 만나보세요. 그래서 다시 얘기지만 정말 좋은 나한테 궁합이 맞는 대행사가 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좋다는 회사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은 골라 하시면은 실패할 확률이 적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는 광고주님이 잘하는 광고부터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딱 느끼는 건데요, 가장 잘하는 광고를 먼저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